이번 강의에서는 일반적인 학습 전략과 방법 그 두 번째입니다. 메타인지 전략 사용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기분이 어떠한지 스스로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금 생각하거나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관찰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초인지 혹은 상위인지라고도 하고요. 자, 예를 들어 숙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가늠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혹은 최선의 학습 방법인지 고민하기 등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방법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 전략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메타인지 전략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할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스스로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인지 전략을 사용한 학생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동기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복하여 연습하고 어떤 기억 방법이 자신에게 적합한 것인지 계속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실증이 날 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는 것. 이것도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메타인지 전략은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조절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조절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메타인지를 이용한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그리고 지속해서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 전략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한번 이 부분은 이미 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는 이런 과정, 다시 말해서 메타인지 전략을 꼭 사용하면서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 전략과 관련돼서 앞으로 세 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개념도 그리기입니다. 개념도 그리기는 말 그대로 학생이 개념 간의 시각적 관계를 구성하는 학습 전략이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 그림으로요. 자, 그래서 개념도를 그리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개념도는 시각적으로 개념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어,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개념도를 그려본다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과 그렇죠? 부족한 부분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이 끝난 후에 개념도를 그리는 것은 학습의 결과 자기 생각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변화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죠. 그리고 일단 개념도를 그리는 방법은 또 내용과 과제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들이죠. 개념도를 이렇게 그려보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서 보는 것은 바로 노트 필기입니다. 필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고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과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필기는 나중에 기억 속의 정보가 굉장히 불확실할 경우 신빙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기보다는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에는 다양한 예들과 함께 기록하는 것이 학습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뭐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코넬식 노트 정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양분하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첫 번째 영역에는 제목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목명이나 수업 주제, 요일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적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역, 여기는 바로 필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업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세 번째 영역은 단서 영역이라고 해서 필기 영역 내용의 어떤 핵심이나 어떤 질문을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기는 요약 영역이라고 해서요. 필기 영역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이죠. 코네식 노트 정리법이 반드시 이런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뭐 다양하게 변형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추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부분이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어서 갈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질문하기입니다. 자, 학습할 내용을 수동적으로 읽거나 듣는 것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거나 또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은 능동적 생각과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은 교사가 제시할 수도 있고 학생이 스스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습할 내용을 읽고 이제 모르는 내용이나 뭐 중요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학습 내용의 기억과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스스로 설명하고 답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학습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자신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질문하기는 우리가 이 메타인지 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한 또 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그냥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질문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결국 질문거리는 왜죠? 왜에 해당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며, 왜 이런 개념이 나왔으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바로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능동적인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메타인지 전략과 관련된 학습 어떤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